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3월 25일 저녁입니다. 자, 시장 참 지루하게 움직이죠. 예상된 지루함인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래도 우리 시장은 견조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 가운데에 실적 우량 중소형 흐름들, 그리고 이슈와 연관된 종목 부분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시가총액 큰 종목들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 지수 한번 우리 시장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시장 이 지수 종합주가 지수 차트 흐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그 조정폭과 조정 기간 흐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그죠? 1월 11일 날 이 고점 부분에서 매수함고 이 3,100포인트 라인 부분에서 매수했었던 분들은 이제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정말 힘들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반면에 이제 코스닥 쪽 부분은 그래도 우여곡절이 있죠. 코스닥 쪽으로 보게 되면 코스닥은 떨어졌다 올랐다나 하면서 지수가 떨어지면 좀 종목 부분들이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오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거래소는 진짜 그죠? 지수의 연관성이 참 쉽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죠. 상대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화요일 날도 여러분들께 이 실적과 관련된 중소형주 쪽 라인 부분의 흐름들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의 주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한번 살펴보는 부분인데, 오늘 지금 보이네요. KCC도 이제 오늘 강세 흐름을 보여준 부분인데, 이런 쪽 부분들은 리모델링 관련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울시장, 그죠? 야당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박영선 후보를 앞서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민간 재개발 기대감, 그죠? 민간 재개발 활성화 기대감 해서 KCC, 노루페인트, 그죠? 그 노루페인트는 올랐다 다 내려오고, 또 삼표 시멘트, 그죠? LG 하우스,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진짜 상승한 부분은 사실 친환경 관련 부분들, 그죠? 어제 PPA법 개정안 통과, 그리고 미국 민주당의 내연기관 차량 판매 중단 촉구,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 속에서 풍력 관련주인 삼강 M&T라든지, 그죠? 삼강 M&T, 그리고 CS 윈드, 이런 부분들하고, 또 한화 솔루션, 이런 부분들, 태양광 쪽 라인 부분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아침 시황에서 말씀드렸었던 수에즈 운하, 그죠? 대만 해운사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수에즈 운하에서 자초되는 바람에 유가가 상승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 이 석유화학 쪽 부분, 그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나 효성화학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는 부분들을 보여줬죠. 효성화학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우량한 부분이니까 그만큼 상승한 부분이고, 또 삼성 SDI와 전고체 전직 공동 개발 이 부분 때문에 또 CIS라든지, 그죠? 그리고 누구예요? 미래컴퍼니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이 상승하다가, 근데 미래컴퍼니는 별 볼 일 없이 또 이슈에 의해서 올라간 건 펀더멘털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이렇게 바로 또 떨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국내 OTT 시장의 빠른 성장에 맞춰서 콘텐츠 제휴에 자금을 집중한 흐름, 이런 부분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KTH라든지 이런 종목 부분들이 반등이 좀 나온 모습이죠. 쇼박스라든지. 그런 가운데 이제 이 성장 섹터 부분에 있어서의 이 주식 2차전지 쪽 라인 부분에서는 LNF가 독보적으로 상승한 흐름들을 보여줬죠. 그죠? L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스볼트의 소재
이쪽 부분 공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포커스를 맞는 흐름이고, 자,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쪽 라인 부분들은 뭐 현대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정말 뭐 꼼짝 못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여하튼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EU 화상 정상회의가 열리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중요한 변수 요인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 내용은, 그죠? 악재, 우리 시장을 짓눌렀었던 악재 부분들, 그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 뭐 시장과 관련돼서 미중 회담과 관련된 부분 뭐 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렸고, 또 그 중에는 뭐 오스템 임플란트라든지 바텍이라든지, 그죠? 덴티움 관련한 부분들 잘 보신 분들은, 그죠? 뭐 일정 정도 그 종목 부분들에 대한 수익도 충분히 가져가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시장이 왜 하락하고 있었는지, 그러면 하락한 요인이 뭔지, 그리고 그 하락의 요인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야, 그죠? 그 이후에 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들을 점검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합니다. 자, 사실은 이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이죠. 자, 이제 글로벌 시장의 약세를 보였었던 주 원인 중에 하나가 미 국채 금리 10년물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서 1.75%까지, 그죠? 상승을 했었죠. 그죠? 어제 1.631%로 마감을 했는데, 이제 과격한 상승 흐름에서 완만한 상승으로 전환 중이고, 그리고 좀 안정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이 어제 나스닥이 2%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그죠?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7가지 정도를 저는 시장의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 뭐 이 국채금리와 관련돼서 여러분들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상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금리가 올라간다. 근데 기저효과에 의해서 너무 빨리 올라왔던 부분이 이제는 천천히 올라가는 부분, 그렇게 이제 안정화가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주가가 더 내려갈 이유는 일정 정도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요인이잖아요. 그죠? 금리 상승 속도에 비해서 이익의 상승 속도가 빠르다면 금리 상승으로 인한 조정은 매수 기회라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유가 급등에 대한 부담도 있었죠. 그죠? 제가 이 동그라미 친 날, 그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습니다. 유가가 이제는 더 이상 올라가기보다는 속도 조절을 해야 되는 단기 고점에 와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시장이 1월 11일 날 3266포인트 찍을 때 고점,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한 것처럼 유가도 단기 고점 요 68불 근처 부분이 단기 고점이다. WTI 기준. 자, 그런데 이제 하락하면서 급락하던 유가가 갑자기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그죠? 대만 그 수에즈 운하 통과하다가 이 초대형 컨테이너선이 강풍에 자초되면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반등을 한 거죠. 일단 추세를 깼기 때문에 요 62.5불 요 부분은 단기 저항 흐름을 보일 거고, 그죠? 그걸 통과한다래도 당분간은 횡보하는 그 정도의 범위일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유가에 대한 부담, 이 부분도 어제의 그 특수한 상황, 그 부분은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에 대한 추가 상승 부분 여력이 적다면 시장을 짓눌렀던 두 가지 요소도 일단 수면 밑으로 좀 내려갈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자, 이제 세 번째,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 일주일 전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했죠. 그죠? 브라질에도 확진자가 증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다소 금리나 유가 이런 부분들의 이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죠? 다시 복병을 만날 수 있다. 그죠? 변인종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네덜란드가 3주 연장, 봉쇄를 3주 연장하고, 영국은 프랑스발 입국 규제 검토를 하고, 독일은 인기 휴양지 여행 금지 방안을 검토한다. 뭐 이런 부분도 결국 백신 접종으로 인한 시간의 문제일 뿐인데, 사실은 그죠? 일단 다소 주춤거리게 할 수 있는 요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유로존의 3월 제조업 PMI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또 월가 예상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코로나로 인한 흐름들이, 봉쇄 흐름들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회복 국면을 맞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제 네 번째, 계속해서 FOMC 회의가 끝날 때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FOMC 회의가 다가 아니다. 그죠? 이 미중 갈등 지속으로 인해서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의 이 불안감, 터키의 리라화가 폭락하는 흐름, 뭐 이런 부분들 뿐만이 아니라 중국 상해종합과 홍콩 차트 보시면 뭐 다 내려왔잖아요. 그죠? 홍콩의 차트 모습을 보게 되면, 그죠? 오늘 뭐 양봉을 내긴 했어도 뭐 그 동안 지금 이 미중 회담이 이 알래스카에서 열렸었는데, 그죠? 18일 날 알래스카에서 열렸었는데 타협점 없는 논쟁 마감했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이 2월 중순에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 그래서 글로벌 중요 품목의 공급망 체인이 중국에 집중된 것을 분산시키기 위한 검토를 지시했다. 그죠? 사실 인텔이 22조 가량 투자한다는 것도 이런 맥락일 겁니다. 바이든이 직접 이 아시아에 집중된, 그죠? 80%가 아시아의 반도체와 관련 이 생산 거점이 80%가 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15%가 미국, 그리고 5%가 유럽. 그러니까 이 서방 국가에 놓여져 있는 부분이 이 공급망이 부담인 거죠, 그죠? 너무 아시아에 집중돼 있고, 또 그 속에서 중국에 집중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중국에 집중돼 있는 이 공급 체인, 공급망 체인을 일정 정도 분산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 그런 가운데에서 놓여져 있는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기술 패권을 통한 이 상호 전쟁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양회에서 홍콩의 지배력 강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일정 정도 이탈하는 흐름, 거기에다가 중국 부분은 1사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다소 경제지표 호조 국면이 주춤해진 부분, 거기다가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 그런 부분들 속에서 몸조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이,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요소인데, 일정 정도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 다음 어제 사실 미국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 2% 급락을 했었던 부분은 이 다섯 번째 요인이 가장 큽니다. 미국의 증세와 관련된 부분, 그죠? 법인세 인상. 미국의 민주당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제 트럼프 집권 전에는 35%였거든요. 이 미국의 법인세를 트럼프 이전으로 환원할 때는 기업 이익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거는 주가를 내려가게 할 수 있는 요소잖아요. 이 재정 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기업 부분들이 어제 영향을 많이 받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미국의 미국 자체적인, 그죠? 자체적인 약세 요인의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죠? 자, 이제 그런 다음에 테크 기업들에 의해 증언, 그죠? 애플과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의 회사들의 이 의회 증언을 앞두고는 항상 주가들이 약세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어제 애플이라든지 이런 이 기술주들의 약세 흐름들이, 그 기술주들이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세 흐름을 크게 갖고 왔다. 자, 이제 미국으로 보게 되면 이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을 보게 되면 미국이 거의 여기 선진 국가들 중에서는 거의 최고 밑이죠. 그죠? 우리나라보다도 밑에 있는 부분. 그러니까 GDP 대비 조세 부담률이 낮기 때문에 요거를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미국 민주당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미국 시장의 약세가 좀 더 지속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장은 1월 11일부터 고점을 찍고 지금 2달 반 이상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미국 시장은 2월 26일 고점을 찍고 지금 한 달밖에 되지 않았다. 그죠? 앞으로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요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가총액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실적 우량주 쪽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로 하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자, 6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단기 급등에 대한 과열 해소입니다. 이건 여러분들께 누차 말씀드렸죠. 그죠? 2020년 3월 19일 이 무렵에 저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두 번의 상승을 보이다가 이번 월봉 모습인데 2달의 조정 모습, 추세는 이상이 없다. 우리 시장의 코스피 월봉 모습은 더 이상이 없죠. 그죠? 이건 하락한 것도 아니죠. 그죠? 이번 달 한번 음봉 났을 뿐인데. 그죠? 그런데 투자가들은 못 견뎌 합니다. 왜 못 견뎌 해요? 인내심이 없는 거죠. 그죠? 이렇게 올라올 때 모습만 바라봤으니까 지금 횡보하고 떨어지는 모습을 못 참겠는 겁니다. 그죠? 못 참으면 떠나야죠. 그죠? 떠나면 다시 올라갈 타이밍이 온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우리 시장 이제 7번째는 우리 시장 수급의 문제였죠. 그죠? 외인도 매도해, 기관도 매도해, 연기금 계속 매도해. 그런데 요 근래 코스닥 쪽에서는 연기금이 매수를 열흘 정도 이어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난데없이, 그죠? 난데없이 국민연금이 이 기금운용위원회 개최를 금요일 날 내일 한대잖아요. 그죠? 지금 국민연금이 현재 보유 국내 주식 추정치가 약 161조인데, 그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목표 비율 16.8%와 전략적 허용범위 2%를 합쳐도 159조 7천억이기 때문에 현재의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범위 2%를 유지하게 되면 1조 5천억 정도 추가 매도를 아주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전략적 자산 배분을 3.5% 확대하는 경우에는 11조 2천억 추가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매도할 이유가 없죠. 그죠? 이런 부분들의 수급의 변화가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왜 연기금이 국내 주식을 이렇게 매도를 하냐? 그죠?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해외 주식 수익률보다, 해외 주식 수익률은 10.2%, 2020년도에 국내 주식은 34.7%니까, 그죠? 당연히 수익률 높은 걸 좀 매도하는 부분이다. 자, 이제 이렇게 7가지 하락 요인인데 조금 변할 수 있는 수급 요인도 있잖아요. 그죠? 이 7가지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가 들으신 내용 부분에서 조금 해소가 되는 흐름이라고 본다면 지금 주식을 매도할 이유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실적을 가지고 있고 성장을 담보로 한 그런 종목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2021년 EPS 증가율 보게 되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29% 증가하는데 우리는 54% 증가. 그죠? 프랑스 다음으로 가장 높은 성장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도표로 나와 있잖아요. 예상이지만. 그죠? 그런 흐름들이라면 우리 시장,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시장 3,000포인트 꽁으로 왔습니까? 꽁으로 온 거 아니다. 그죠? 주린이 분들이나 주식 초보 투자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439포인트에서 3266포인트까지 올라온 시장이 행여나,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악재 요인에 의해서 2000포인트 깨고 또 1000포인트 시대로 내려가는 것 아니냐? 그거 아니다 그랬죠. 그죠? 실적,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도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 밑에 있는 주식 부분, 밑에 있는 주식이 더 좋으냐? 아니면 효성 첨단 소재가 더 좋으냐? 효성 첨단 소재가 더 좋다. 그죠? 제가 이 이야기도 했을 겁니다.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면, 그죠? 왜? 실적이 그만큼 받쳐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이 이야기도 했었죠. 이런 내용들. 제가 이제 우리 골드회원님들에게 언제입니까?
1월 달에도, 그죠? 1월 달에도 이런 이제 관련된 자료 뭐 이런 부분들을 올려놓을 때 1월 4일 날 바이오 플라스틱 투자 포인트 딱 해서 올려놨었던 종목이 효성 TNC였어요. 리사이클링 섬유 리젠 비롯해서 뭐 스판덱스 가격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그죠? 딱 보이시잖아요. 그죠? 1월 4일 8시 15분에 올려놓은 글. 그죠? 그 내용 부분들을 쫙 읽어보고서 바이오 플라스틱과 관련된 부분, 그런 흐름들 속에서 앞으로 환경,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뭐예요? 상승할 가능성 높다. 그게 지금 효성 TNC가 지금 매일 올라가는 이유 아닙니까? 그죠? 계속 1월 4일이 언제예요? 몇 대입니다, 1월 4일이. 그죠? 요 가격 라인에서 계속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실적 점검을 하셔야 된다. 단순히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가격을 사지 말고 가치를 매수해라. 그죠? 덕산 네오록스도 여러분들께 1월 수출 실적, 수출 동향과 관련된 부분, 그죠? 그 흐름들을 보고, 그죠? 그 속에서 요 라인 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방송 올려놓은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스테 임플란트. 그죠? 이 라인에서 요거 이제 다 시작을 한다. 돌아 나간다. 오스테 임플란트의 실적 엄청나게 좋다. 고점 뚫을 거다. 그죠? 고점 뚫었다. 그죠? 고점 뚫었잖아요. 실적이 이때보다 더 훨씬 좋으니까. 그죠? 그리고 얘뿐만이 아니라 같은 애들. 오스테 임플란트, 바테. 그죠? 오스테임 임플란트가 부담스러워서 못 사면 이 바텍 매수하면 된다. 그죠? 그리고 또 그거 못하면 덴티움. 그죠? 이거 여러분들 여기 영상에 다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죠? 이 영상 부분에 있어서 보게 되면 좋은 것도 있고 또 경계해야 될 내용도 있어요. 종목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화요일 날 여러분들께 공개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말씀드렸었던 실적, 화학 관련주, 효성화학, 그죠? 효성 TNC 이런 거 못 사겠으면, 그죠? 코오롱 인도라도 하셔라. 그죠? 코오롱 인도 이 58,000원 라인 부분, 그죠? 단기는 63,500원이 라인이고, 짧게 보면, 길게 보면 한 7만원, 7만 5천원, 요 라인 정도까지는 추가적 상승. 그때는 또 그때 수급을 봐야 되지만, 그죠? 그런 흐름들로 본 부분이고, 또 거기에 원익 IPS, 원익 QNC, 이런 종목 부분들도 오늘은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이 당연히 눌림목을 보였지만, 그죠? 그런 흐름들 속에서 관심을 갖고 수급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접근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로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그죠? 원익 QNC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늘도 또 날아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매매 전략을 구사할 거냐.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개별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종목의 실적 흐름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를 잘 캐치하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유하신 종목의 실적이라는 숫자를 체크하라. 그렇다면 시장이 여기서 더 밀려 내려와도 저는 오히려 매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